최근 전 세계의 관심은 과연 자국이 코로나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맞을 수 있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전 세계 백신 회사들이 밝힌 백신 공급 조건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관련 정책에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는데요. 스가네각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은 다음에서 언급될 백신 회사들이 제시한 공급 조건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며 일본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백신 회사의 제안과 스가네각의 발표가 왜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은 자신들의 백신 공급 시에 각 국가와 계약을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면책 조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면책해달라는 것으로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내놓았으니 충분한 시간이 없으며 발견 못한 부작용은 백신 회사들 책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상상을 초월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가네각의 파격적인 백신 공급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더블 플레이라며 모든 그림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가의 쓰나미 폭탄 정책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의도된 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과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배상을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치료해주고 배상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음직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런 법안 통과를 질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무료 백신을 맞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이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모든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기로 진행한 상황이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부작용까지 책임져 준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법안을 통과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것은 2019년에 도쿄전력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 법원이 국민에게 보인 케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된 피해와 관련해서 반드시 피해자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나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이 책임을 도쿄전력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역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대법원은 해당 소송 판결에서 도쿄전력의 관계자들을 전원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정부에게도 강하게 인상지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번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고 부작용까지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유착이 심한 대법원에서 부작용이라고 규명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버리면 사실상 정부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 국회의 백신 부작용 정부 무한책임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가 매우 어렵게 돼버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백신 가미카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백신이 있으면 무턱대고 거대한 위험에 뛰어들자라는 말인가 라며 백신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온 국민에게 무료로 맞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며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스트 트래블이나 올림픽을 강행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 경제활동이나 올림픽 응원에 나서야 하는 국면 자체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백신 동원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과거 2차 대전 때 각종 무기 생산을 위해 국민들이 동원된 상황을 비유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나 각종 경제 복구를 위해서 백신을 모두 강제로 맞아야만 하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백신이 안고 있는 숙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백신을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시 49%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여러가지 신뢰를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백신을 일본 국민들이 순순히 접종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의심은 스가의 큰 그림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 타이틀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을 정당화시키려는 일종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네각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은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이전에 스가 내각은 뜻밖의 한 가지 정책을 슬쩍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인 고우트 트래블의 실시 기간을 연장할 뜻을 표명한 것이죠. 그는 이날 열린 관광전략 실행 추진회의에서 지방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관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우트 트래블 사업을 연장해 감염 상황이나 여행 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사협회는 이번 주가 사실상 의료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보고 고우트 트래블은 물론 모든 일본 여행 외식 정책을 멈추고 공세를 실시해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PCR 검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무증상자는 집에서 며칠 쉬면서 타이레놀이나 먹으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우트 트래블을 연장하는 것에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다음날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알게 됐습니다. 스가 내각이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백신 법안 통과가 된 직후에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내각에서 올림픽을 끝내 추진하는 것은 바로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사히의 주간신문에 따르면 IOC에서 유럽 전체에서 올림픽 예선전 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2021년 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한 가지 위험한 가정을 했는데요. 현재 나오는 백신의 효과는 95%이므로 내년 여름쯤엔 모든 이들이 어느 정도 정상 생활에 복귀할 것으로 가정하고 올림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백신을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즉 일본 정부는 현재 방역은 허술한 이대로 둘 것이고 공세도 없으며 오직 백신으로 코로나를 잡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내수시장밖에 없으므로 여행 외식은 멈출 수 없고 백신으로 온 국민을 무료로 다 접종시켜서 이 사태를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도박에 가까운 무리수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이것이 실제로 자칫 강제 접종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학생 셔틀버스 강제 동원, 의사 자원봉사자 강제 동원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올림픽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의 신뢰를 제대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독감 백신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하며 일본 정부와는 다른 행보임을 나타내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해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와 관련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간을 10배를 압축해서 1년에 끝냈으니 관련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백신 관련해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이자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하루 5,600명의 확진자는 부담이 되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방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스가 내각은 마치 백신에 올인한 것처럼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며 일본 국민의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무조건 백신 투입은 반대라는 의견이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손짓을 보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체인 미국과 3위 일본이 2위인 중국을 협공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미일은 지난 9일 같은 날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목소리를 냈다.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미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일관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바로 철수를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치 양보 없이 전개되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나온 말이다. 나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무부장 윌버 로스는 얼마 전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미 제조업의 회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이젠 일본도 가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9일 총액 108조엔의 코로나 관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공급 사슬 개혁과 관련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상황이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을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책정된 2,435억엔은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2,435억엔 중 대부분인 2,200억엔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쓰이고 나머지 235억엔은 중국에 있던 공장이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걸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미국과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 움직임은 지난 2015년 서방 국가와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나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중국에 안길 수 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말했다. 중국 언론에선 미일 기업의 중국 철수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일본은 생산 라인을 다원화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웨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일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보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발전해도 미일과 같은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일만 자국의 제조업 귀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계 부문에서 자국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인력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이 막히며 이미 엄청난 혼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선 자구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향후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 이탈이 얼마나 더 많이 또 빠르게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미 매체 코로나19 중연구실서 시작 확률 높아 트럼프 조사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완 인근 연구실에서 실수로 누출됐을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인정했다. 15일 미 팍스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가 중국완의 연구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한 연구실의 부실한 관리로 감염자가 발생했고 인근 시장으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생물학 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라 바이러스 퇴치 능력에서 미국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폭스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부적절하다. 시 주석과 연구실 이야기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믿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제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중국 확진자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을 인정하며 중국 정부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유래됐다고 알고 있다며 우한 연구소는 시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관한 수산시장이 아닌 연구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방에서 점점 고개를 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온 미국 말고도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중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양상을 보자 청년의 일파가 넘쳐난다. 팩트보다 프레임이 먼저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합리화, 보정되니 객관적 사실이 왜곡인지되어도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 도리어 문제제기가 공격당하는 상황마저 조성되어 있다. 이쯤 되면 거의 심화 수준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한일 감정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의 위협이 산재하니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언론을 만나기는 힘들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8년째 이어져온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패턴을 답습했다. 뿐인가? 현지의 방사성 물질 오염 실태를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고 의미를 왜곡했다. 기기 사용법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방사선 수치를 측정해 그대로 보도하는 나뜨거운 사례도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맹비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13일 공동 사평에서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이 최근 작성한 사과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란 제목의 기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매체는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매체는 관련 기사에는 중국 정권이 민중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선동해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다 지켜봤다면서 그가 중국의 방역 조치와 미국, 유럽의 방역 조치를 비교했을 때 양심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지 낮은 점수를 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국가는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이들 국가의 인구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거나 후베이성 인구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매체는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중국이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의 한 언론인으로서 그가 정치적인 입장 외에 어떤 사실과 논리, 공공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중국인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우한 사람들